정치권 이런저런 소식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우병우 제보자다 라는 이야기가 돌았죠. 우병우 수석의 지금 강남역 그 땅에 대한 김정주 회장이 이 매수를 해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누군가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줬다. 즉 우병우에 대해서 인사검증한 자료를 밖으로 뿌렸다. 그래서 이런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청와대 비서관이 우병우 이 처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는 제보자가 아니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참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양다리 걸쳤다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고소를 한 모양인데요. 서대문 경찰서는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의 고소장이 접수돼 명예훼손 등으로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박화진 이분은요, 경찰청의 치안정책관을 하고 사이버안전국 국장을 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자, 경찰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카카오톡이 대화를 2-3일밖에 보관하지 않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지난 7월 18일 조선일보가 우수석의 처가와 넥슨이 강남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후에 SNS에서는 이 박화진 비서관이 제보자라는 찌라시 내용들이 돌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우병우 수석의 위법 행위나 각종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 않고 이 유포자가 누구인지를 조사를 착수했다라고 기사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한마디로 스파이를 잡아내는 부분도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은 일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수석에 대한 조사는 청와대 소속 특별감찰관실 작년 3월에 만들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변호사 한 명을 특별감찰관이라 임명해 놓고 그 밑에 각 기관에서 파견받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 돌아갑니다. 1년에 돈은 24억 씁니다. 그리고 강제성도 없고 수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다가 우병우 수석을 조사해봐라. 자, 이 수석인가는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수석이 영향을 미쳐서 임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특별감찰관을 보고 우병우 수석 문제를 조사를 하라 그러면 조사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SBS는 취재 파일이라는 글에서 박성현이라는 여자 프로골프가 남다르다. 이 실력이 완전히 남다르다는 겁니다. 거의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 골프를 하는 스타일이나 외모부터 여러 가지가 남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도 남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4년 서울법대에 입학했을 때 학력고사 성적은 상위 0.01%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대학 3학년이 20살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소년들과 20살짜리가 고시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130만 공직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로 또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의 재산은 공식적으로 400억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3,400억 좀 더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가 마세라티를 자녀를 위해서 사적으로 등록했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을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름이 우병우입니다.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이 한자 이름으로 보면요, 병은 권력의 칼자루를 의미하는 뜻이고 우는 천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병우를 하면 천하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랬는데, 참 이름이 누가 보더라도 현재의 위치를 좀 예상을 해서 할지 않았냐 할 정도랍니다. 자, 우병우 수석이 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민정수석인데, 과거에 민정할 때 정은 정보할 때 정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입수하는 수석이다. 이제는 그 민정이 아니라 정치할 때 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행정이나 이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를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 자리는 이 성지라고 해서 중요한 자리라. 그래서 이 소신을 가지고 왕한테 진언을 하다가 이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사지가 찢겨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환시 때 대학자 유황은요, 임금을 보필해 백성을 돌봐야 하는 신화를 12가지로 분류했는데, 올바른 베스라치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6점, 사악한 베스라치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6사라고 했는데요. 무려 2000년 전의 분류지만은 현재 한국의 공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큼 날카롭다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점, 올바른 6가지 신화. 성신, 어떤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예방해 군주를 편안하게 하는 신하. 양신, 사심이 없어 군주에게 예를 다하고 좋은 계획을 보고해 장점을 살리고 결점은 바로 잡도록 돕는 어진 신하. 중신, 새벽부터 밤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고 덕행을 군주에게 권하는 신하. 지신, 성공한 일과 실패할 일을 일찍 안파해 잘못된 일을 예방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군주가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하는 신하. 정신, 법을 지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높은 급여와 하사품은 반납하고 의복과 음식을 절약하여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신하. 직신,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때 아첨하지 않고 군주 면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직언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신하. 육사는 6가지 사악한 신하입니다. 구신, 관직과 지위에 안주해 공사보다는 사익에 힘쓰면서 오로지 돌아가는 정세에만 신경을 쓰는 신하. 유신, 군주의 언행은 무조건 칭송하고 아첨하면서 남몰래 군주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바쳐 군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지만 뒤에 닥칠 후환을 생각하지 않는 신하. 간신, 자기 편을 등용하기 위해 단점은 숨기고 장점만 나열하고 반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장점은 숨기고 단점만 나열해 군주에게 상부를 잘못 시행하게 하는 신하. 참신, 남의 잘못을 꾸며낼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고 남을 설득시킬 만큼 말도 잘하지만 안으로는 친족을 이간질하고 밖으로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 적신, 권세를 남용해 마음대로 규칙을 변경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당파를 만들어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신하. 망국지신, 간사한 말로 아첨해 군주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하고 패거리를 만들어 군주의 눈을 속여 흑백과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게 해 주변 나라까지 군주를 망신당하게 하는 신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병우 수석은 이 중에서 어떤 신하에 해당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48.1%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면제자도 급증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47.3%가 면제를 받습니다. 기업의 47.3%가 법인세를 면접을 받겠죠. 그러니까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면세 방안이 또 수두룩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말 회의가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데서 빠져나가도록 세금 제도를 만든다면 국민 계세주의, 즉 국민이 전부 다 누구든 많든 적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 중에 1441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득세를요. 이렇게 과세 미달자들이 늘어나게끔 세금 제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문제다는 겁니다. OECD 국가가 우리나라의 세전 세후 진위 계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매우 낮았습니다. 자, OECD 30개국의 평균 세전 진위 계수는 46.9%고 세후 진위 계수는 30.7%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조세를 통해서 불평등이 16.2%가 감쇄를 한 거죠. 그래서 16.2%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세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평균 세전 진위 계수가 33.8%고 세후 진위 계수가 30.7%로 기껏해야 3.1%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세금을 통해서 한마디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이 52.9%밖에 안 냅니다. 법인세 신고 업무가 있는 55,472곳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9만 299곳으로 절반 정도가 되는 47.3%의 기업이 법인세를 안 냈습니다. 영업 손실을 본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이 세전 손실을 본 19만 904곳이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세전 이익을 낸 회사 중에서도 6만 9,278곳이 영업이익을 내고도 나중에 이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이 손실을 받거나 아니면 고용 창출 R&D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은 37.5%로 중소기업부 56.2%보다 낮았습니다. 대기업들이 R&D 투자나 고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 면세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잘못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나섰는데 야당이 하는 것 중에도 잘하는 건 잘한다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억 이상 이 소득을 받는 개인과 연수익 500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정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18,000명의 고소득자와 480개의 기업만 해당될 거라 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소득세의 경우 현재 최고 세율 38%보다 그 높은 구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과세 표준 1억 5천 초과 구간 위에 5억 초과 구간을 하나 신설해서 41%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8,000명에게 소득세가 늘어나서 6천억이 더 거칠 거다 이래 보고 있고요. 자, 1억 5천만 원 이상 버는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 감면 한도를 과세 표준 대비
7%로 정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액 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수익 5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200억의 수익을 올리는 그 이상의 기업에 한해서 22%가 법인세 최고세율이죠. 지금 48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이 시행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안 오른다. 즉 대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은 후 내야 할 법인세 최저 한세율도 올리기로 했답니다. 자, 그래서 1000억 이상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17%인 최저 한세율 과표 구간을 500억 초과라는 구간을 하나 만들어서 19%로 하기로 했답니다. 현대자동차 등 상위 50개의 기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대기업들이 실효세율이 말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내는 최저 세율이 17% 안팎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4조 원 가량의 세금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우병우 법이라고 하는 글은 같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법인을 세워서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법인세의 15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아주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회사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용을 들어서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줄이고 거기서 차도 이용하고 전화기도 쓰고 기름도 넣고 차 수리비도 하고 임대료도 뭐 내고 어쩌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세법에 대한 야당의 공격적인 시각 저는 옳다고 보고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꼭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김영란 법을 이야기하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씹어대는 사람 좀 있는데요. 저는 그분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자기의 직업을 좀 밝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런 일로 씹어대는 사람이면 자기 먹거리하고 관계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 따라봤자요 제가 금방 삭제시켜버립니다. 왜? 순수하지 못한 의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